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쁜 기억과 또 충격적인 기억, 또 이별의 아픔 같은 그런 기억들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을지 오늘은 정신과 전문의 신재연 원장님의 나를 살피는 기술이란 책에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마음에도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생활에 미니멀리즘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복잡하고 어려움 만지는 현대 사회에 대한 일종의 안티테제라 할 수 있을까? 미니멀리즘은 미술, 음악, 건축 등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생활 영역에까지 그 가지를 넓히고 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함을 추구한다. 집을 장식한다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품이나 다루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도구들은 제쳐놓고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놓는 것이다. 그 외에는 모두 넘치는 것, 불필요한 것이 되는 셈이다. 생활 방식에서도 복잡한 일과나 불필요한 루틴은 모두 덜어내고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미니멀하게 바뀐 삶은 기름기를 뺀 음식처럼 한결 담백해진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짐들이 너무나 많다. 과거 원시인들이 식량을 구하고 잠잘 곳을 정하는데 받았던 스트레스보다 수십, 아니 수백 가지 더 많은 고민을 떠안고 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 또한 미니멀리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복잡하게 널브러진 옷가지며 물건들을 가지런하게 정리하고 또 필요 없어진 어떤 것은 버리기도 한다. 주변을 정리정돈하며 자신의 삶 또한 가지런해진다. 또 정리정돈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 흐트러진 책상에서는 책을 읽을 맛이 나지 않듯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주변의 정리정돈이 꼭 필요하다. 마음의 미니멀리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 의학과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된다고는 하지만 겨우 100세를 넘기 힘들다. 봄을 맞이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잠깐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낙엽 떨어지는 가을이다.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 하지만 현대의 인간은 그 짧은 인생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접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진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마음에는 불필요한 것들이 끝도 없이 쌓여간다. 대부분 사람은 그 찌꺼기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리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다락에 무작정 밀어놓고 문을 닫아버린다. 너무 많기도 하거니와 들추어보기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정작 우리 마음을 정리정돈하지 못한 채 세월의 재촉에 등 떠밀려 앞으로만 걸어갈 뿐이다. 언젠가는 해야지, 언제 이유가 생기면 잘 생각해 봐야지 하다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이다. 온갖 것들이 주변을 흐트러지게 하고 마음의 다락에서 때론 악취가 풍겨나와도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마음을 들추어 보지 못하기도 한다. 어떤 이는 해묵은 기억과 감정을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 또 다른 이는 충격적인 기억이 평생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느낀다. 이별의 기억이 오랫동안 잊히지 않아 괴로운 사람도 있다. 잘 정리되지 않은 마음은 삶에 깊이 뿌리내려 자신을 괴롭히게 될지도 모른다. 마음을 잘 정리정돈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의 주도성을 잃고 체념하며 살던 대로 살아가게 된다.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일은 어깨에 짊어진 고민을 조금은 덜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늙어가고 있다.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2가지 단계. 시작하는 데 있어 나쁜 시기란 없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인간의 마음은 실체가 없기에 그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다.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실은 자신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 숨 고르기 하며 몇 미터 정도는 앞을 비추어 살필 수 있는 여유가 꼭 필요하다. 그 여유는 한참 시간이 지나거나 특별한 어떤 지점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낼 수 있다. 단언컨대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 준비가 되었는가?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데 있어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진 않다. 그저 약간의 여유, 펜과 종이 정도면 된다. 직접 쓰는 것이 귀찮다면 스마트폰에 메모 앱을 열어둔다. 먼저 제일 위에 자신을 괴롭혔던 해묵은 감정과 기억을 적는다. 가능한 한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다. 너무 단순하는 것은 불편함에 대한 무의식적인 회피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불편한 마음이 들거나 기분 나쁜 기억이 떠올라 그만두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이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오랫동안 쓰레기를 쌓아놓고 청소 한번 한 적 없는 마음의 다락에서 나는 채취가 향기로울 수 있을까? 악취가 나도 코를 쥐어 싸고 앞에 쌓인 것들을 조금씩 분류해 보는 것이다. 자신의 고통이 엄청나다 여기는 사람도 막상 이를 기록해 보면 채 한 바닥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머리로 생각한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이것이 기록하기에 힘이다. 다음은 각 항목이 내가 애를 써 바꿀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애쓴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애초에 마음의 다락에 넣어놓지도 않았을 테다. 아마도 대부분의 해묵은 기억과 감정은 지금 바꾸기에 너무 늦었거나 애초에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사실 이것들이 내가 애쓸 필요도 없고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지 않은지. 물론 기억은 뇌의 기억 중추 깊은 곳에 보화되어 저장되어 있어 기억과 관련된 단서를 만나면 당시의 불편함, 고통이 되살아난다. 그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또 불편함을 애써 피하고 마음 안의 다락에 또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이따금 다락을 열어 해묵은 짐들을 정리하는 과정도 꼭 필요하다. 걱정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해도 될 만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본격적으로 마음의 정리정돈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해묵은 마음의 짐 몇 가지는 정리해 버릴 수 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해묵은 짐들을 밀어낼 수 있었다면 정리정돈의 다음 단계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삶의 방향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시하는 것, 즉 추구하는 가치와 깊은 관련이 있다. 가치는 살아가며 획득하는 특정한 목표 지점과는 다르다. 이를테면 10억의 자산, 외제차, 유명한 학자가 되기 등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 목표들은 이룰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삶 전반을 관통하는 화두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의 삶 전체를 흐르는 강이라 한다면 작은 지류에 불과하다. 또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방향성이 사라져 또 다른 목표가 필요하게 된다.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 그중 하나는 내가 걱정하는 일이 모두 사라지면 당신은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여행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휴식 취약이라면 삶의 여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향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내일 당장 당신이 사망한다면 장례식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회자되고 싶은가이다. 자신이 삶의 여정을 끝낸 후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자신을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가? 당신이 떠올렸던 그 모습이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삶의 가치이며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것은 마음을 괴롭혔던 것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라는 한 시인의 말처럼 불편함을 마주하고 들추어 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삶이 번잡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다면, 자신의 인생이 어느 한 지점에 묶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그때가 바로 삶을 정리정돈할 때일 것이다.